안녕하세요. 도쿄왕자입니다. 밤새서 민팅을 하는 바람에 오늘 낮 시간은 특별한 걸 따로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엑셀표를 업데이트하는 거였는데 이건 주말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중으로 7월 등급표를 반영을 해서 새롭게 엑셀을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버렸습니다. 투자시장은 반년 만에 초토화를 당해서 몇십 프로 손실 보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재테크라는 게 항상 상승장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락장에도 쓸려나가지 않고 버텨주는 정보가 필요한 시기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하락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새로 알게 된 것들이나 매매 내역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트위터 이벤트를 할 때 친구를 태그를 거는데 이때 트위터 활동을 하는 친구를 거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트윗을 올린 사람을 태그를 거래한다고 했었는데 추가로 알게 된 게 계정이 사라진 것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 아이디가 보이시죠? 계정 삭제 등으로 존재하지 않은 아이디였는데 한동안 이 사람을 태그를 걸었던 거고 저는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는 트위터 이벤트에 당첨이 되지 못했습니다. 트위터 피크가 당첨자를 고를 때 걸려졌겠죠? 그리고 없는 계정 빼고 도전하니까 다시 당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태그를 걸 때 친구 계정이 살아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트윗을 올리는지는 한 달에 한 번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지만 살아있는 계정인지는 매일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하고 나서 그 글을 클릭을 해보면 제가 쓴 글이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태그를 건 친구들도 보입니다. 여기에 활성화가 다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는 친구들이니까 안심하고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인플루언서인데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도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레플에 당첨된 게 있어서 프리민트에 참여를 했고 소액이지만 벌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리민트에 참여하실 때는 꼭 오픈시 바닷가와 가스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도 8달러 넘게 주고 체결이 됐죠. 저도 낮게 한다고 했는데 6달러 넘게 가스비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 프로젝트는 넷플 당첨자는 24시간 확정 민팅이라서 저는 천천히 가격이랑 가스비를 지켜보다가 매수를 했고 0.0292더 정도에 팔았습니다. 몇만 원을 먹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하이프가 괜찮았고 민팅 스코어도 좋았지만 그래서 기대했던 프로젝트였는데 거의 본전 수준에 팔았습니다. 1솔라나에 10,000개를 파는 거였는데 16만이 넘어간 하이프여서 완판이 기대했지만 완판이 되긴 됐는데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퍼블릭까지도 가고 한참을 지나서야 완판이 됐습니다. 디코 채팅방을 보니까 다들 초보들인지 계속해서 레어도만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지게 된 바닷가가 점점 내려가서 민팅 가격 수준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레어도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바닷가가 너무 떨어지길래 0.1솔라나 정도 남기고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무리 하이프가 높아도 아무리 NFT 수준이 좋아 보여도 바닷가가 박살이 나는 것들은 바로 파는 게 답이겠죠? 그리고 이건 품인이지만 너무 저조해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화리가 있었지만 화리도 완판이 안 나고 퍼블릭까지 가는 걸 보고 또 수량도 몇백 개 팔리지 않는 걸 보고서 참여를 안 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0.1솔 정도면 그냥 해봐야지 했는데 품인에 몇 번 참여를 해보니까 0.1솔이어도 안심할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0.1솔에 몇 개 팔고 튀는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참여를 안 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프로젝트는 아직 로드맵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코인 얘기인데 IDO 참여해서 몇만 원을 먹었습니다. 바이비트는 자체 코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자 개념으로 바이비트 런치패드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6월에만 2번의 런치패드가 있었고 이번에는 56달러를 벌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트위터보다 디스코드가 당첨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은 제가 화리를 따둔 게 40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디스코드 오지나 기브어웨이즈로 딴 것들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당첨이 됐죠. 문버튼 뜯어 느낀 거지만 별것도 아닌 걸로 숨기고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나마 문버튼은 몇천만 원짜리라도 됐는데 이건 얼마 갈 것 같지도 않은데도 숨기는 인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래플 참여하라고 해서 제가 몇 번 화리 이벤트 영상도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 프로젝트는. 그런데 참여 조건이 채팅 레벨 6 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채팅하고 있었는데 누가 질문을 하더군요.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저는 해외방이랑 돌아가면서 채팅을 하다가 그 사람에게 답변 달아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거였나고 봅니다. 그랬더니 누가 정말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냐고 경쟁자 하나 제꼈다라고 비꼬는 글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보가 질문했을 때 답변도 안 달아주고 틀린 답을 제가 쓰니까 정정도 안 해주고 계속해서 채팅방 보고 있다가 비꼬기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숨기고 안 알려주는 걸까요? 그러면서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걸 모르는 사람을 비꼬면서 놀리는 겁니까? 짜증나서 채팅하다가 채팅을 멈추고 정답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과거 아닌 건 같은 질문 여러 개 있었는데 대부분은 대답을 안 해주거나 기껏 답을 달아도 어디 들어가서 보란 식으로만 답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 힌트를 준다고 어디 어디 가서 보세요라고 적은 건 그나마 나은 편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따로 들어가서 볼 정도의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답을 알려주면 간단한 거였는데 그냥 그 답을 알려주면 되는 간단한 거였는데 그렇게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저는 누구나 돈 걱정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문버드 때 텔방에서 소외돼서 시작한 NFT 공부도 같은 목적이었죠. 아마 그때 영상 보셨던 분들은 제가 왜 NFT를 조사했는지 아시고 있을 거고요. 왜 제가 돈을 벌어야 되냐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돈이 없어 봤고 또 사회생활 하다 미끄러져 보니까 믿을 건 돈뿐이라서 다른 사람들도 꼭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면 안쓰러워지죠. 최소한 문버드급은 되는 거에 이렇게 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저는 민팅을 못했지만 나름 기대작이었고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도 하락장에 이렇게 완판이 나와주면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스텔스 민팅이었죠. 근데 새벽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에 똑같이 생긴 게 이렇게 민팅을 한다라고 글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이디가 다르죠. 여기는 NFT 끝나지만 여기는 하이픈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기 계정입니다. 이런 거에 낚이면 큰일 나는 거죠. 다음은 신규 디스코드 찾는 법입니다. 저는 틈틈이 특히 외국인들 기준으로 낮 시간인 새벽에 이렇게 디스코드 오픈이라고 검색을 해주고 최신 순으로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디코 오픈이라고 한 게 보이면 가입을 해서 오지를 따놓는 거고요. 그런데 트위터를 개설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하이프가 너무 없는 프로젝트거나 아니면 오지를 따놓고 며칠 지켜보다가 회원수가 늘지 않는 것들은 나와버립니다. 덜럼델이라고 어차피 떡상하는 것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트위터나 디코를 만들고 하이프가 별로라면 계속 별로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 거 오지라고 해도 버리는 게 맞습니다. 일단 디코 오픈하면 들어가서 오지를 따두시고 괜찮은 프로젝트를 살펴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바로 나오면 되는 거죠. 이거 신규 디코 발굴 성공 예시입니다. 이건 나중에 보니까 민팅 스코어도 높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지 얼마 안 된 프로젝트 찾아냈던 건데 저는 한발 늦어서 오지를 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 이벤트는 당첨이 됐던 거고요. 보시면 12일에 만들었고 28일에 13,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23,000명이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커지는 프로젝트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을 3개 만들었던 하마터면 쌍욕할 뻔한 프로젝트가 바로 데겐타운이죠. 좀 전에 말했던 그 사기 트위터도 있었던 게 바로 이 데겐타운인데 이건 제가 몇 번에 소개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괜찮아 보인다고 틈틈이 트위터를 보시다가 민팅이 열리면 꼭 해야 한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며칠 한 번씩 어려운 암호를 올리더니 갑자기 몇 시간 간격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조만간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 당연히 저는 잠을 안 자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끝까지 시간은 안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상한 암호만 올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불시에 미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5분 단위로 계속해서 트위터 체크해 보다가 미팅 열렸다는 글을 보자마자 컴을 키고 미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프리 미팅인 줄 알았는데 3솔라나나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트윗으로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대겐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 다 프리민팅 아니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도전을 안 했지만 저는 그래도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많은 사람이 도전을 했는지 그리고 하필이면 솔라나까지 느려지는 탓에 체결이 계속해서 어긋났습니다. 보시면 계속 트랜잭션이 실패를 하죠. 민팅을 거의 한 수백 번은 눌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겨우 5,000번대로 하나 매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행이었던 거죠. 가격은 4솔라나 정도 하다가 깨지길래 이거 이대로 끝인가 했는데 지금은 다시 올라서 6솔라나가 넘어가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고요. 민팅 뒤에도 수시로 모스보 같은 걸 올리고 있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로드맵이나 디코드 오픈 안 한 걸 봐서 지도 또 미드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귀찮게 하겠지라는 생각이 좀 더 가져가볼 생각입니다. 하는 게 꼭 팬텀스럽죠? 팬텀도 4위도까지 가지고 떨어졌는데 이건 얼마나 올라갈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얘들이 올린 글을 보시면 세가가 보입니다. 그 유명한 세가 세터를 언급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게 세가 관련 프로젝트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주요 체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시일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젝트는 오늘 디스코드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오늘 중으로 열릴 건데 저도 지켜보고 있고요.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오지를 딸 생각입니다. 이건 인플루언서가 올린 글인데 2일 뒤에 디코가 열린다고 합니다. 하이프는 처참하지만 아직 초반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오지에 따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건 클릭만 하면 화리를 주는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클릭해 주시면 화리를 부여해 주죠. 아직 안 딴 분들은 지금이라도 따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지갑만 연결해 주면 여기 가셔서 지갑만 연결해 주시면 화이트 리스트를 줍니다.
아직 마감이 안 되고 6일 정도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안 따신 분들은 화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젝트는 초대박은 아니지만 꾸준히 보이는 프로젝트입니다. 화리가 내풀 중이니까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처음 보는 건데 내풀 중위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금이지만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이번 주도 속상할 분들이 많은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매주 새롭게 알게 되는 건 이렇게 모아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